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크게 뉴스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횡보하는 와중에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즘에는 코인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없는 뉴스라도 몇 가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방송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자, 유럽 최대 전자제품 유통 체인 비트코인 ATM 설치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자, 유럽 1위 전자제품 유통 체인 미디어마크트가 오스트리아 전역의 12개 지점에서 비트코인 ATM을 출시하기로 했다라고 뉴투데이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쿠란트 자판기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 2017년 코인피니티의 분사로 설립된 쿠란트는 현재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독일에서 200개의 비트코인 AT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2개 지점에 ATM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까지는 비트코인 ATM기가 보통 미국에 집중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그나마도 좀 설치가 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유럽 안에서도 ATM 설치에 대한 어떤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보면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코인미와 손잡고 미국 전역에 비트코인 ATM 200대를 조용히 설치했었죠. 이 뉴스도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렇게 좀 활발하게 ATM기를 설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는 36,800대 ATM이 있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암호화폐 자판기 중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다가 설치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ATM기가 늘어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좀 살펴보면 ATM기가 많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보면 주변에서 어디서든지 그 현금 ATM기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현금을 찾고 그리고 은행에 맡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 쉽다라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트코인 ATM기가 설치가 되면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현금처럼 우리의 주변에 언제든지 손쉽게 구매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자, 플랜B,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플랜B가 모든 지표들이 향후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그 사람이죠.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자, 블랙스완 사건을 배제한 모든 지표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성 강세론자로 불릴 위험도 있지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나 온체인 지표, 거시적 뉴스, 비트코인 채택 국가 증가 추세 등 기본적으로 보이는 모든 시그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플랜B는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매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라고 믿는다. 그게 문부이들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플랜B의 의견 들어보셨고요. 자, IMF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신흥국 암호화폐화 가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자, 국제통화기금은 IMF는
19일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준 충격으로 인해 수많은 금융 안정 리스크의 구조적 과제가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면서 어떤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좀 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계속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각국의 화폐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흥국들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안이다 라는 방향으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IMF는 주민이 현지 통화가 아닌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암호화폐화에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자본 규제의 발동으로 일부의 신흥국 통화에서 암호화폐화의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화 사회에서의 경제 제재, 그리고 통화 제재,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로 탈중앙화 금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크로스보더 거래는 증가했지만 자본 규제와 제재 조치 적용으로 암호화폐화가 가속됐다는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코인, 크립토커런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화폐로서 명실상부하게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포르쉐 매장에서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결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유일한 포르쉐 전용 센터인 포르쉐 토서는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암호화폐 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코인들이죠. 기존 암호화폐 외에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밈 코인을 추가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네, 그렇다는 거 전달해 드렸고, 자, 코인리스의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인 작년 암호화폐 투자로 58조 원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인이 암호화폐 투자로 총 58조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요. 작년에 영국과 독일을 크게 웃돌며 글로벌 1위에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76%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탈비트코인화, 탈암호화폐화에 더불어서 이 암호화폐의 패권을 그만큼 미국에서 흡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밑에 차트를 보시면,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 넘사벽이죠. 넘사벽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로 오는 게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리고 밑에가 젊은이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재팬, 그 다음에 차이나, 그 다음에 터키인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잘 안 보이네요, 흐려서. 그 밑에가 프랑스 같고요. 그 다음이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거의 한 10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네요. 그렇고,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미국이 이 정도로 암호화폐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나 금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껄끄러울 거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 멕시코 축구팀 티그레스
경기 티켓 비트코인 결제 지원한다. 멕시코 축구팀 티그레스가 경기 티켓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멕시코 축구팀 여기 티그레스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내년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루블 결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부터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루블 결제 및 국가 간 결제를 테스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CBDC죠. CBDC를 앞으로 활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7포인트로 공포 상태가 되겠고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약 상승을 하고 있어요. 42,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도미넌스는 40% 되겠습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은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고요. 전혀 없습니다. 0%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69%, 숏 포지션 30%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